안녕하세요. 조달 입문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오늘 공공구매 시장의 이해와 판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장애인 기업 CEO MBA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총 12시간 과정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였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하고 이제 저번 주 강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조달 입문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가시면 좋은 분야라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7가지 주제로 해서 총 3시간, 3시간, 그래서 총 6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조달청과 나라장터 시스템 개념,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한 신규 이용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라장터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2B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라장터를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소유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범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하신 다음에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나라장터 회원가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전자입찰 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고를 찾으셨다라고 하면 각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공고문상에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공고를 잘 찾아서 입찰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면 수차 금액을 산출을 해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상당히 어렵냐면 지금 기존의 전자입찰 방식은 주로 좀 운이 많이 작용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 예측 사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업체가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기업 CEO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고 아마도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문 보안 토큰을 가지고 이제 지문 로그인을 해서 지문 인식 전자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지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계약이행 능력 심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적격 심사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운이 좋게 1순위 업체가 되었으면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넘어야 될 고비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적격 심사라고도 하는데, 즉 수요 기관이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계약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반대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했는데 일정 점수에 못 미친다. 그러면 1순위 업체여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2순위로 수착률이 이제 적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적격 심사를 하고 2순위 업체가 적격 심사 기준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2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 그래서 사전에 전자입찰 보기 전에 적격 심사를 먼저 심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자가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가평가를 해보고 나서
아, 나는 통과다라는 이제 확신이 되셨을 때 그 입찰을 보시는 게 좀 유리하십니다. 1등 해놓고도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노하우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조달 업무를 하시려면 정확한 세부 품명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세부 품명을 아셨다라고 하면 세부 품명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라는 속성과 일반 제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달청은 제조업체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조달 업무를 100% 활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기간 제품과 일반 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성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강의 시간에도 제가 중기간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조 물품으로 가고 일반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제조 물품으로 갑니다 라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또 많이 이해를 시켜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곳이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 쇼핑몰, 역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6번, 7번 강의에서는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각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학교장터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종합쇼핑몰 먼저 하실지, 아니면 벤처나라를 먼저 할지, 아니면 학교장터를 먼저 할지, 이게 기준이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급업체이시거나 아니면 OEM을 통해서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종합쇼핑몰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OEM 제조를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 제품이 있다 그러면 벤처나라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제품은 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쪽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그러면 또 역시 학교장터가 또 맞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의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또 이제 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7가지 강의 주제를 가지고 6시간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좀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그래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달파워는 앞으로도 우리 조달 입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공시장의 개념이라든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